정원 식물들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에든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나무뿐만 아니라 풀도 마찬가지고요. 조경적하고 비슷합니다만 정원 식물을 쓸 수 있는 것들 어떤 첫 번째는 관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볼거리예요. 근데 그 볼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 개인 정원에 넣고 싶다. 그럴 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호박꽃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호박꽃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 기준이 어차피 내 기준이거든요.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실용적인 가치입니다. 이 실용적인 가치는 뒤에서 여러 가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나는 벽면에 예쁜 거 필요 없어. 안 예뻐도 돼. 대신 나는 집에 벽에다 딱 붙여놔서 온도 많이 떨어뜨려 주면 돼. 그죠?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죠. 나는 예쁜 거 필요 없어. 열매 많이 맺으면 돼. 난 유실수가 필요해. 그럼 유실수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식재지의 불량한 환경이나 병충해에 대한 정력하고 적응성이 굉장히 강할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내공해성. 공해에 강해야 된다. 이건 특히 도시에다 식물 심을 때 얘기해요. 도시에 식물을 심을 때. 예를 들어 도시에다가 도시의 가로수를 보시면요. 많이 보시는 나무들이 뭐가 있죠?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요즘은 이팝나무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네, 메타세콰이아는 도시의 가로수로 거의 안 씁니다. 많이 안 쓰죠. 요즘 많이 쓰는 게 또 뭐가 있죠? 하나. 벚나무. 그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플라타나스나 은행나무 위주로 심었어요. 왜? 공해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냥 잘 자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렇죠. 뭐 별 볼품도 없고 은행나무에 뭐 가을 되면 그나마 노란색의 단풍이라도 좀 보고 할 텐데 플라타나스는 가을 되면 갈색에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다 막 이런 인식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도 좀 가로수 좀 이쁜 것 좀 보자 라고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니네 이팝나무 심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조경 쪽에. 그래도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한 4, 5년 전부터 이팝나무가 심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팝나무가 공해도 강하고요. 꽃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걸 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팝나무 보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생각하면 더 예쁜 거. 뭐겠을까? 그래서 봄 되면 벚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벚나무 심어라고 난리가 나요. 저희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왕벚나무는 공해에 약해요. 약해요. 그래도 심어요. 왜 심을까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원하면 심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예쁘게 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점점 예쁜 쪽으로 가요. 기능성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음양성이에요. 음양성은 그늘에 견디냐 양지에 견디냐 이 정도고요. 그다음 내염성은 도심지에서 나타난 일은 별로 없는데요. 바닷가 또는 간척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특히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 소금기가 많죠. 소금기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뭐 어디 바닷가 주변에 집에 가서 정원을 만들어 주신다 할 때는 내염성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거 고려 안 하고 서울에서 예뻤던 거 그냥 그대로 심었다간 다 죽어요. 그런 게 있고요. 내 다밥성은 특히 이제 잔디 같은 데 많이 영향을 받아요. 밟았을 때 견디는 힘. 이게 이제 지피류에서 많이 쓸 수 있고요. 내한성. 이 내한성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추위에 견디는 힘이에요. 추위에 견디는 힘. 이게 그 외국에서 식물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내한성 부분. 외국은 특히 영국에서 하신 분들 또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 쪽이 굉장히 정원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 유럽은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하고 우리나라 겨울 기후가 달라요. 도쿄만 해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우리나라 부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상으로. 근데 유럽의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부산 정도? 그 정도 기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 근데 거기에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경기도 쪽에 왔다 하면 그것들은 겨울 되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심어놨을 때 굉장히 예쁜데 다음이 지나고 났더니 안 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이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원예 식물들을 여기다 심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정원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본인들 이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 내한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요. 추위만 문제가 되느냐 하나가 더 있어요. 더위도 문제가 됩니다. 더위. 유럽 쪽 식물들이 저게 문제예요. 또 유럽 쪽에 있는 식물들은 여름에 유럽은 안 더워요. 여기 굉장히 덥고 무덥고 습하죠. 그죠? 그렇지만 유럽은 연중 기후가 거의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바다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겨울엔 너무 춥고 건조하고 여름 되면 너무 덥고 습해요. 그러니까 더위에 약해서 여름 되면 싹 녹아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여름에. 그래서 식물 중에 보면요. 어떤 식물은 그 도감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식물은 5월에 꽃이 피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그건 걔네들 사는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으면 그렇게 폈을 거예요. 근데 한국 되면 올해 꽃이 폈으면 신나게 펴요. 5월 되는 6월 되고 7월 가면서 서서 애들이 누렇게 뜨고 막 짓물러지면서 싹 녹아버려요. 여름에 습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내서성이에요. 내서성. 더위에 견딜 수 있는 힘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잘 되는 식물이면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네. 한국에서 1년 내내 꽃이 피고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줘도 다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경하시는 분들도 그 조경 식물 중에 자꾸 그런 걸 찾거든요. 이런 거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외에다 팔 수 있다 이러면서. 근데 뭐 알아야 뭘 팔죠.